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5월 전국연합학습평가 27번부터 30번까지 현대소설 작품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무명초이고요. 이제 무명초라는 말이 없을 무의 이름명, 그 다음에 풀초, 이름 없는 풀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주인공을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이런 거죠. 극심한 빈궁 속에서, 빈궁은 가난하다는 얘기고요. 가난할 빈, 가난할 궁, 매우 가난합니다. 자괴감, 스스로자, 부끄러울 괴짜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는 감정이죠. 지식인, 그래도 대학 출신입니다. 내면세계, 심리가 드러나 있다. 지식인입니다. 자괴감도 세무칠게요. 이때 자괴감은 현실적 문제를 타개는 해결이라는 뜻이고요. 현실 문제는 생계 같은 문제겠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데 비롯되는데, 비로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멸감으로 변주돼요. 모멸감 세무치겠습니다. 모멸감 뜻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멸감은 업신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는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는 느낌입니다. 얕잡아 보는 느낌. 사람들이 깔본다는 얘기죠. 무시하고 지속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작중 인물은, 주인공은 자신의 처지를 공감하는 타인이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죠.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기도 한다. 매우 가난한 지식인의 모습이 있는데 자괴감 느끼고 모멸감 느끼는데 어떤 타인이 나를 도와주더라. 주인공을 도와줘서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한낮이 기운 뜨거운 볕은 아마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한여름. 사적 없이 내리쪼여서 다니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그가 작중인물,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입니다. 망설이는 건 그의 심리죠. 기운 없는 다리를 겨우 끌고 XX 신문사로 찾아갔다. 사건입니다. 망설이는 건 그의 심리인데, 인물의 심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 나는 없고 그가 있으니까 3인칭으로 볼 수 있겠죠. 3인칭. 그런데 3인칭 시점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과 관찰자 시점. 근데 망설인다는 것은 인물의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가입니다. 서술자가 작가이고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입니다. 신문사 학예부에 있는 김을 찾아가서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라는 사람은 지식인인 거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교섭할 생각이다. 교섭하다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교섭은 원래 협상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조르기는 괴로운 일이지만, 괴롭다 그대로 심리가 나와 있죠.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으니 염치, 부끄러움을 등 뒤로 하고 물리치고서라도 교섭할 수밖에 없었다. 글쎄, 미리는 지출하지 않아. 미리 좀
돈을 좀 땡겨 쓰려고죠. 너무 가난해서. 얼마간 써서 실은 뒤가 아니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2, 3일 안으로 좀 해보지, 써보지 라고 했으니까 원고를 작성을 하기 전에 선불로 원고료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 원고를 작성한 후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2, 3일 안에 써와. 그러면 줄게. 라고 신문사에서 얘기했습니다. 김도 춘수의 형편을 아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 춘수가 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형편은 이제 딱한 듯이 말했다니까 가난하다 이런 얘기, 빈곤하다 이런 거죠. 춘수는 하는 수 없이 2, 3일 안에 무엇이나 쓰기로 하고 글을 쓰기로 하고 신문사에 기고하는 글이죠. 기사를 쓰기로 하고 거리로 나왔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심리죠. 거리로 내려오다가 다시 청진동 구체적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지명입니다. 서울 종로. 골목에 들어서서 중학동에 어떤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돈을 빌리러 간 것 같습니다. 몸에 열은 그저 내리지 않아서 걸을수록 괴로웠다. 자, 괴로웠다. 그러면 지금 열이 발열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아픕니다. 근데 몸이 아픈데 돈이 없으니 되게 서럽겠죠. 한참 만에 중학동에 있는 천변, 개천가에 있는 어떤 집에 이르렀다. 아마 친구 집인 것 같습니다. 돈 빌리러. 정작 대문 앞에 이르니 도착하니 발이 무거워 들어갈 수가 없었다. 괴로워하는 남을 조르기도 어려운 일이요. 갖은 궁한 소리를 다하면서 구걸하기도 자기의 존재가 아주 짓밟히는 것 같았다. 심리입니다. 자괴감이 드네요. 그는 한참 망설였다.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이 있고요. 그러나 목전의 현실은 눈목 앞전, 눈앞의 현실은 그의 발을 문 앞으로 끌어들였다. 왜냐하면 굉장히 빈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분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 친구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있어서 손님이 있네요. 손님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손님이 있습니다. 그는 할 말을 못하고 한편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손님이 가기를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손님은 가지 않고 신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야 그 사람이 미운 생각까지 났다. 심리입니다. 난 돈 빌리러 왔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짜증이 난 거죠. 저 새끼 언제 가나 이러면서. 춘수는 2시간 뒤에 그 집을 나섰다. 사건이 나왔는데요. 돈을 구했을까요? 빌렸을까요? 못 빌렸을까요?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알지 못할 그림자가 두 어깨를 꽉 누르는 것 같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다시피 뛰어나왔다. 또 만납시다 하는 주인의 손이, 그러면 주인은 친구가 되겠죠. 중학동의 친구. 다시 오지 말아주오 제발 하는 소리 같아서 마음이 근질근질했다. 대문 밖을 뛰어나와서 호주머니에 든 1원 지폐. 그럼 이 1원 지폐가 네모쳐 볼까요? 이것은 춘수가 어떤 친구에게 요청을 해서, 그리고 친구가 이제 준 겁니다. 다시 만져보니 큰 성공이나 한 듯이 시원하였으나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이마를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린 것이 몹시 앓는데 자네 돈을 좀 변통해주게 꼭 갚으리. 죄 없는 어린아이를 빙자하여 말한 것도 마음이 괴롭거니와 그 사람과 같은 제백엄만. 또래입니다. 또래. 동갑인데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종이 상전 앞에 선 듯이, 그러면 비유를 한 건데요. 직유법을 썼는데요. 이 종이 춘수가 되고 상전이 친구가 되죠. 돈 빌릴 때 갑을 관계가 확실해지잖아요. 내가 을이 돼버리죠. 내가 빌리면 친구가 갑이 되고요. 막 목에 힘 딱 주고 줄까 말까 이러면서 놀리고,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오를 때 그는 자기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싶었다. 모멸감, 좌절감 이런 거죠. 모멸감, 그다음에 자괴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춘수는 열과 설사가 더 심해지고 딸까지 아프기 시작한다. 딸의 약을 얻기 위해 미안함을 무릅쓰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웬일이요? 여름에 대금 무사하오 건강하니 라고 진찰을 마친 의사는 의자에 앉은 춘수를 보면서 말을 붙였다. 그의 태도는 조금치도 춘수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으나 춘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외식으로 보였다. 외식은 옆에 각주가 나와 있는데요. 겉으로 꾸미는 얼굴, 가식이죠. 가식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네요. 가식으로 보였다. 에이, 편하면 또 왔겠소? 허허. 춘수가 말을 다 하기도 전 또 누가 알소? 누가? 의사는 벌써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어린애가 딸이죠. 딸이 열이 나고 설사를 몹시 하는지 또 졸려라 왔소. 춘수는 기분이 좀 폈다. 딸내미 아파서 의사한테 간 거죠. 안 되는데 가만 하고 그는 의자를 돌려 책상을 마주 앉아 처방지를 펴놓더니 다시 춘수부터 언제부터? 밤부터. 춘수의 말이 떨어지지도 마두해서 의사는 처방을 써서 간호부에게, 간호부는 간호사를 말하는 거죠. 간호사. 옛날에 간호부라고 했나 봐요. 안에 부자 써서 아줌마 부죠. 얼른 지오라고 했다. 저 약을 써보셔요. 그런데 박은 왜 이렇게 빠졌어? 몸이 빠졌냐는 거지. 살이 말랐냐? 그러면 이게 춘수가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박춘수겠네요. 어디 편찮소? 딸내미 약은 지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냐? 어디 아프냐? 의사는 다시 의자를 가로타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물었다. 옛날에 병실에서 담배 폈습니다. 예전에. 이거 일제강점기 소설입니다. 설사가 나더니 이질이 되는 듯해서 이게 병이고요. 설사백입니다. 마늘즙을 좀 먹었더니 좀 괜찮은 듯하나 아직도 좀 덜 좋은데 춘수는 말하고 나서 에이, 병이 없어야 살지 허허 하니까 병 없으면 나부터 못 견딜 걸 하하 했습니다. 그럼 병 없으면 나부터 못 견딘다는 말은 의사의 말인데요.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환자는 결국 자신의 생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담을 얘기했습니다. 하하 허허. 의사의 말에 춘수는 나 같은 병자야 있으나 마나. 왜냐하면 나는 환자이지만 돈이 없어요. 그렇으니까 나 같은 거는 의사한테 도움 안 되지. 마주 웃었다. 간호부가 약을 들고 왔다. 의사는 다시 간호부에게 뭐라고 하더니 간호부는 약국에 가서 갑에 넣은 알약을 가지고 나왔다. 이 물약과 가루약은 어린이한테 먹이고 이건 박이 잡수. 의사는 약을 춘수에게 권한 말했다. 그러면 의사는 우리 춘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춘수에게는 긍정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춘수 이렇게 쓸까요? 춘수에게 일시적으로 위로가 되는 존재죠. 왜냐하면 공감하는 타인이 되겠죠. 우리 보기에 나왔던 춘수는 병원을 나섰다. 그날은 의사의 기분이 좋아서 그의 기분도 경쾌하였다. 자, 심리입니다. 아무튼 고마운 일이다. 가는 때마다 거절하여 없이 하여 주는 것은 눈만 감으면 코를 베어 먹는 세상에서 고마운 일이다. 그 까닭이 있는 일이지만 돈 때문에 그러지만 춘수로서는 미상불은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감사히 생각할 일이다. 그러나 남의 기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기 기분을 생각하니 그늘에 피는 꽃 같아서 지교법. 그늘에 피는 꽃이 자기 자신이네요. 그리고 그늘에 피는 꽃이 아까 제목에 있는 무명초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상에서 비열한 것이 자기 하나밖에 없다. 비열하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천하고 너절하다. 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천하고 너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이고 이러고 살아서 뭐라고 하고 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되뇌면서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읊조리면서 어린 것 딸에게 먹일 약이 손에 쥔 것을 기뻐했다. 되게 불쌍하네요. 자, 굉장히 가난한 가장 춘수의 얘기였습니다. 불쌍하네요. 지식인인데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잘 드러냈네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네 문제인데요. 27번입니다. 역순행 아니고요. 액자 구성 아닙니다. 동시 사건을 병룡절 구사에 입체적으로 제시했다. 헛소리고요.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고 갈등 원인 얘기하기 찾아보기 힘들죠. 작품 밖 서술자는 이제 작가입니다. 작가가 서술자라는 것은 3인칭이라는 얘기고요.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가
작품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그가 나오죠. 그리고 인물이 겪는 사건을 주로 이야기한다. 정답 5번이죠. 정답률 한 90% 되겠습니다. 춘수 입장에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기억은 친구한테 이제 공색하고 받은 이런 지폐이고요. 니은은 알약을 약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기억이 이런 지폐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과인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이 받은 거죠.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지폐를 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자신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을 찾아갔죠. 그다음에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된 계기, 헛소리죠. 니은 볼까요? 니은은 알약은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의사가 주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쉬웠죠. 그 다음에 29번 별표를 치세요. 여러분 분명히 내신 시험이든 수능 문제든 이렇게 지엽적이고 가지와 잎이란 뜻이죠. 중요한 부분이 아닌, 그리고 안경 디테일한 자세한 그런 사건 문제, 디테일한 사건 문제는 분명히 킥으로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꼭 하나 나와서 여러분의 정답률을 떨어뜨릴 겁니다. 김은 신문사에 있는 사람이죠. 춘수가 원고지를 쓰기 전에 원고료를 주는 건 어렵다. 선생님 아까 메모했었죠. 그렇게 얘기했고, 춘수는 추가또 어떤 친구 집에 가서 다른 사람 손님이 가기를 기다렸죠. 그 새끼 하면서 막 미워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집을 나서는 춘수에게 다시 오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게 아니고요. 쌤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할게요. 뭐라고 했냐면은 또 만납시다 라고 주인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오지 말아주세요. 작은 따옴표 돼 있죠. 소리 같아서지 실제로 다시 오지 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춘수에게 주인이 다시 오지 마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하는 것 같게 느껴졌다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의사는 처방을 쓰기 전에 춘수 딸이 언제부터? 라고 물었죠. 밤부터? 라고 대답했죠. 춘수는 자신의 증세가 심해지는 설사와 열, 마늘 좀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좋지 않다고 했죠. 3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김을 찾아가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교섭을 하는 것에서 작중 인물인 춘수가 지식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글 쓰는 거죠. 글쓰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인 가난을 벗어나려고 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가난한 현실이죠. 눈앞의 현실, 가난한 현실이, 빈궁한 현실이 그의 발을 문 안으로 끌어들였다. 친구 집으로. 현실적 문제인 빈궁을 해결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모습인 돈을 빌리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맞습니다. 같은 또래인 그 사람인 내 또래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 했던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올랐다는 것에서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모멸감이다. 그 맞는 말이 되겠죠. 병 없으면 못 견딜 것이야 라고 의사가 했던 말에 나 같은 병자는 있으나 마나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의 빈궁한 처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 보세요. 상대의 빈궁한 처지라는 건 의사가 빈궁한 거 아니죠.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게, 의사가 나 병자 없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 같은 병자는 있으나 마나지 라고 하는 것이 공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같이 웃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웃는 건 맞지만 그거는 의사의 말에 공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가 되게 가난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도움도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때마다 거절 없던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남의 기분을 영향을 받는 자신이 천하고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일시적으로나 위안을 얻는 중에도 자괴감이 계속된다. 그죠? 감사하다는 걸 위안을 얻었는데 그래도 나는 비열하다. 자괴감, 스스로 괴롭다. 부끄럽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해결을 다 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좀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봅니다. 20분 안으로 해결을 했네요. 소설이 어렵지 않아서 보기 먼저 항상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